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너무 적다, 더 내라라는 의견 많았는데 갑자기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재정적으로 돈,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것에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얘기하기 앞서서 현재 이제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막 한국이랑 좀 비교해 주세요.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의 코로나 지원책 현황인데 일단은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일본 야후에 있는 신형 코로나 감염증 그 정리된 자료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국내가 일본이거든요. 일본 발생 상황인데, 신규 감염자 수 하루에 이제 7,800명을 돌파, 뭐 전일 대비 311 이래가지고, 뭐 이제 이게 갑자기 팡팡팡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란 말이야.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파일을 어디가 차지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도쿄의 감염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하루에 신규 감염자가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쿄가 갑자기 이제 쳤어, 이걸. 도쿄를 위시로 한 이제 도쿄 주변 지역, 수도권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이제 일본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총 확진자 숫자 뭐 7,000명이 넘는 이 숫자 중에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이거 아마 한국에서는 보도가 됐을 건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NHK 뉴스네요. 이 스가 총리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가지고 1월 8일부터 이제 2월 7일까지 한 달간이죠. 예, 일본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비상사태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비상사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이게 뭐 법적으로 뭐 구속력을 가지나요? 아니요. 이걸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본 국민들, 수도권 사는 사람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니들을 뭐 구속하고 나면 때릴 수는 없지만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한 이 자각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삼가하고 자택근무를 하도록, 불필요한 외출도 삼가하도록 하여라 라는 식으로 비상사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식이에요. 자세하게 보면 음식점 영업시간 줄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상사태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 뭐 락다운 있잖아요. 저 외국처럼 나가면 벌금입니다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 니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도쿄도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총리 빨리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올해 이제 신년 초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의사가 이거 빨리 비상사태 선언 내리지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스가 총리가 좀 이제 시간 좀 끌다가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여론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왜 총리가 초동이 왜 이렇게 느리냐. 저 법적 구속력도 없는 비상사태라고 하지만은 저렇게 말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좀 긴장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좀 치지. 이걸 왜 질질 끌다가 인제야 치냐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느리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박간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스가짱이랑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고시랑 싸웠잖아. 누구 탓이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가짱은 가능하면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왜 지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어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일본 정치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일본 여러분 옛날 그 전국시대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영주들이 있어요. 이게 현대판 도지사입니다. 얘들이 이제 책임을 지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진짜 이 권력자가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에 이거 도쿄도 이거 보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또 아마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할 건데, 요거 때문에 또 이제 말이 또 나오는 거야. 이게 2020이라서 지금 2021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짜운동이 이게 해외에 이거 이제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로 꽂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사에서는 이제 비상사태 선언에 올림픽을 의심하는 견해도, 지금 이게 올림픽 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뉴스 나오죠. 도쿄올림픽 개최는 불확실, IOC 위원이 견해. 이거 이제 IOC 위원이 이제 인터뷰 한 건데, 그걸 또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야 진짜 이거 요새 비상사태도 나오고 올림픽은 이제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관한 거는 일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요? 는 아니에요.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올림픽에 이제 흔히 말하는 걸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올림픽 관련해서 뭐 투자를 했어, 집을 샀어,
그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인권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올림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정치권이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일본 일반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이거 있잖아요. 비상사태. 거기에 대해서 올림픽이 나가리 됐다. 이거에 신경 많이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따로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겁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서민들, 일본의 일반 시민들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 내용 자체들이 일본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보도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기업에서 해고당한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제 이런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 논의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던 게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총리가 비상사태 또 친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 더 지금 일본에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지원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네요.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을 내면서 수도권 지역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심야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니들 저녁까지만 영업을 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원래 술가게라서 밤에 영업을 해야지 손님이 온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 너희들에게는 시간 단축 영업한 너희들에게는 1일 한 점포당 하루에 6만엔, 우리나라도 60만 원씩 보조금을 주겠다. 원래 일본에서도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지난 1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시간 단축하면은 하루에 최대 2만엔 줄게. 이래서 정부가. 그런데 가게 일본 장사하는 사람들이 2만엔? 장난해? 야, 우리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인데 2만엔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야,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그거 밤에 심야 영업도 하고 우리 술집 문 밤에 열래. 그래가지고 이게 씨알도 안 먹혔었어요. 월세도 못 내라고. 월세도 못 내. 그래서 정부가 올렸어. 12월에. 얼마로? 4만엔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때? 야, 2만엔으로 문 닫는 게 싫으면은 4만엔이면 문 닫히지. 그 하루에 영업시면은 우리가 또 40만 원을 내겠단 말이에요. 40만 원이면은 그래도 가게 그 영업 문을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단축하라는 건데 할만하지 않나로 해야지만 이것도 이제 일본 TV에 나와서 인터뷰했어. 40만 원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4만엔 가지고는. 야, 우리 문 열어.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보도도 있었어요. 그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말도 안 돼라는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낸 게 6만엔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이거 도쿄도에 있는 공지거든요.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간 비상사태인데 그 비상사태 시간 동안에 이제 영업시간 단축이 실행이 됩니다. 31일간 시간 단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6만엔. 31 곱하기 6은 186. 그러니까 이론상 186만 엔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 약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한 점포당. 한 달 영업시간 단축하면. 저녁 시간대 문을 닫아주면은 하루에 6만 엔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엔 장사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엄청 강하게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너무 적다. 더 내라라는 의견 많았는데 갑자기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네. 이게 일본 여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만엔 낼다 할 때는 일본 사람들도 야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4만엔 야 일본도 그 월세 장사하는 월세 내고 해야 되니까 4만이 힘들지. 이랬는데 이번 6만엔 딱 치잖아. 그래 일본에 다른 사람들이 약간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야 자영업 하는 사람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나도 힘든데 저기 평소에 가게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가게도 여러분 이렇게 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게 점포당 이 돈을 준다 이런 말 했단 말이야. 규모는 상관없어요. 규모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100명 오는 가게든 하루에 손님이 한 명 올까 말까 한 가게든 똑같이 시간만 단축해주면 돈 준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금 가지고 어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 원래 별로 사람 안 오는 가게는 오히려 개이득이고. 오히려 개이득. 큰 가게는 아직까지 그 적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개인 소득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자영업자 소득 다 파악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어느 점포는 저번 달 매출이 얼마, 작년 매출이 얼마고, 사업장 규모가 얼마고, 이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니들은 지원금 하루에 얼마, 니들 얼마. 일본 이게 안 돼. 그러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려면은 얘라 모르겠다. 점포당이 이거다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엄한데 쓰네부터 해가지고 아니다 저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불을 끼얹는 뉴스가 나오지. 뭐냐? 자 이게 NHK 수도권 뉴스인데
이번에 영업시간 단축 음식점 경영자 인터뷰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6만 엔 준다던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 어때요? 이러니까 그럼 뭐 영업시간 단축해야 되겠네요.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 응할 수 없다. 장난해? 우리 가게는 한 달 점포 비용부터 해가지고 종업원 월급 이게 얼만데 하루 6만 엔 뭐 한 달에 뭐 한 달에 1,800만 원 우리 야 그거 받고 돈 돼? 안 돼. 야 우리는 배째. 아까 말했지만 지원금이 너무 많다도 비난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간의 기별도 안 된다. 우리는 문 열 거다. 배째라. 이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지원금 때문에. 이런 말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스피드 중요시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사업장 큰 데는 그래도 또 지원금 좀 더 주고 사업장 작은 데는 평소 그냥 매출에 조금 이제 간이 기별 갈 정도로 보조만 해주면 되지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의 딜레마인 거예요. 돈 준다 해도 욕먹어요, 여러분, 일본은. 돈 뿌릴게요. 이래도 욕먹고, 돈 안 뿌릴게요. 이러면 또 욕먹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기 쉽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거 하려고 작년 말에 있잖아요. 3차 보정 예산안 의결을 해가지고 세출을 19조 엔 정도 더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190조 정도 늘린 거예요. 코로나 관련 대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막 찍어내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니까 나라가 힘들다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당장에 이제 올해 2021년이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106조 6,097억 엔.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이번에도 과거 최대 갱신. 사상 최대 예산으로 이제 갱신을 시켜가지고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06조니까 우리나라 돈을 하면 1,100조 정도 찍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국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빚이죠, 빚. 신규 국채 발행을 43조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로 106조 중에 43조를 치는 거야. 나머지는 세수로 충당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야 그래도 1,100조 그거 뭐냐 예산 이 정도면 많네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좀 아시는 분. 그렇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2020년 12월 기사네요. 대한민국의 2021년 예산이 558조 원이에요. 아니 아까 이거 봤을 때 일본이 1,000조 약간 넘네? 근데 대한민국이 558조니까 야 일본 예산 돈도 별로 안 찍네.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제 규모가 가만히 있을 때 일본은 한국 예산 2배밖에 안 돼?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실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정확한 의문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본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언론 자료들이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일본은 일반 회계가 하나 있고 국가 예산 중에 그리고 특별 회계가 있어요. 예, 특별 회계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일본의 특별 회계는 이거 작년 기준인데 약 200조 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회계 기준이 약 2배 정도 되는 특별 회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일본은 한 해 예산이 약 300조가 넘어요. 300조 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예산 기준 따지면 일본은 대한민국 예산 6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원래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국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한 빚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본은 국채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또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본의 저런 국채빚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국채이기 때문에 그게 리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계속 갈 거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갚지 않아도 되는 빚 있잖아. 그러니까 무기한 론이에요. 이게 만기 기한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빌릴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일본이 이제 무너지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안 무너지면 그게 안 가능하겠죠. 그렇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 뿌려주고 있지만 나중엔 저게 일본 다른 사람들 뭐 셀러리맨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세로 돌아올 수 있다. 나중에 증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냐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느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누구는 돈을 저렇게 뿌려줘. 우리 세금인데 나는 안 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있잖아요. 약간 갈등 조짐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